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제가 그 업로드 시켰던 내용이 삼천당 제약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업로드를 시켰는데, 업로드 시키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살짝 또 이제 조정받고, 오늘 갑자기 급등세가 나타납니다. 장중에 15% 넘게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뭔 소식이 하나 있었죠. 예, 아마 이제 우리 삼천당 제약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무슨 소식 나왔는지 장중에 이미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하여튼 무슨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고점에서 쭉 빠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 아마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뭐 당장에 어떻게 팔아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가도 됩니까?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지금 가장 많으실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오전에 한 3분봉으로 보면, 예. 네, 자, 오전에는 이제 갭상승 출발하고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11시 좀 넘어간 다음부터요,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제 장중 15%대까지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한 방에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시간 만에 떨어뜨리다가 결국엔 저점 마감. 예. 그래서 오늘 마감 상황도 너무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예. 이게 아마 오늘 뉴스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뭔 악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약간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왜 이 정도로 빠질 만한 악재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의 급등하던 삼천당 제약을 급락세로, 한 방에 급락세로 돌린 이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거든요. 갑자기 삼천당 제약의 홈페이지에 공지가 떴는데요. 삼천당 제약에서 주주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삼천당 제약은 경구용 GLP-1과 관련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파트너사를 밝힌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이제 먼저 살펴봐야 이 말의 뜻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천당 제약 이야기할 때 이제 성장 모멘텀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이제 아일리아 황반변성 치료제인데, 이 아일리아가 연간 19조에서 한 20조 가까이, 연간 20조 가까이 벌어들였던 이 황반변성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다. 근데 이 특허 만료 기관과 관련해서 삼천당 제약의 바이오시밀러가 텀시트 체결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향후 이제 텀시트가 이제 뭐 일본이라던가 또는 유럽 9개국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서 매출이 발생되게 되면 뭐 50%에서 55%까지도 예, 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매출이 발생이 예상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모멘텀이었잖아요. 이거 두 번째 모멘텀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GLP-1이었어요. 근데 이 GLP-1은 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쪽이 비만 치료제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제인데 경구용으로 만든 비만 치료제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텀시트를 연달아서 체결을 합니다. 이제 중국하고 텀시트를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 미국과 텀시트 체결을 했고, 그 다음 일본까지 해서 최근에 텀시트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구용 GLP-1과 관련해서도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키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급등도 같이 나왔던 거고, 이 두 가지 모멘텀 가지고. 근데 이거 딱 얘기를 듣고 오늘 급락이 나온 거예요. 급등 나오다가 급락으로 변한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파트너사를 밝힌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 이제 오해가 풀리면은 주가는 다시 살아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사람들이 곡해한 거 아니냐, 해석을. 그러니까 원래 텀시트를 이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텀시트 계약을 체결한 줄 알았는데, 이거를 보니까 중국을 제외한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텀시트 계약 체결이 루머였나? 라고 생각한 투매 물량이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일 만약 투매가 나오면 이 오해가 진짜로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제 반등이 나오면 진짜 오해가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중국만 체결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텀시트 계약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루머면 주가는 급락이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예,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경구용 GLP-1과 관련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파트너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해서 중국을 제외했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파트너사는 이미 공개가 됐거든요. 예, 파트너사가 누군지, 계약 상대방의 이름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 현재 일본하고 미국의 파트너사가 존재하는데,
이들이 계약 상대방이 누군지를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삼천당이 말하는 건. 이 텀시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텀시트는 체결이 됐는데 누구랑 체결했는지는 우리는 밝힌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시장에서는 계속 릴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계약 상대방이 릴리다 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누가 이 정보를 생성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막 이제 텔레그램이니 뭐 미스리니 뭐 쪽지들 막 날라다니고 하면서 야, 그 미국 회사 그 계약 체결한 회사 릴리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이미 쫙 퍼진 거야, 파다하게. 이러면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돼요. 제가 삼천당 제약에 굳이 이런 공지를 올린 이유가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아. 위기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텀시트 계약 체결할 때 특히나 이런 큰 계약이잖아요. 규모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블록버스터급 계약을 할 때는요, 계약 상대방은 원래 비밀 유지 조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바이오 쪽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장비 받을 때 삼성전자에 장비 공급하는 우리나라 국내 회사들도요, 삼성전자 그거 공개하면 안 돼. 소재 납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공개가 돼요. 이미 다 장비 나간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계약이잖아요. 미리 텀시트 계약 체결할 때는, 사전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 그 다음에 이미지 손실 뭐 등등등등, 거기서 이제 만약에 계약이 파기됐을 때 나올 리스크들, 그리고 계약이 미리 알려졌을 때 나올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비밀 조항으로 딱 하고요. 비밀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 상대방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이 계약할 때 야, 우리 이름 절대 알리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삼천당제약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돼. 근데 삼천당제약은 밝힌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막 시장에서는 이미 막 이야기가 돌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면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천당제약 입장에서는 면피를 한다라고 저는 이 의도로, 저는 이 의미로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닌가 봐. 텀시트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 계산을 했나 봐요. 자, 보면 이미 며칠 전이었어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 여기 기사를 볼게요. 삼천당제약 일본 탑5 제약회사와 경규형 GLP-1 비만 당뇨 치료제 독점 판매 계약 텀시 체결 강세,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가 6월 28일 날 나왔어요. 예, 지난달 말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삼천당 제약이 일본 탑5 제약회사야 GLP-1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두 개 제품에 대한 일본 독점 및 판매 계약 관련 텀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천당 제약이 직접 밝힌 거 아닙니까? 회사에 따르면 텀시 주요 내용은 일본에서 물질 특허가 끝나는 시점부터 판매를 하는 조건이고,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 50%를 삼천당 제약에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10년의 추가 자동 연장 조건이다. 이거 회사에서 밝힌 거예요. 그러면 일본과 텀시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인들이 밝혀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 체결 안 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삼천당 제약이 지금 말하는 건 그 계약 상대방 일본 누구 회사인지는 저희가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밝힌 적도 없습니다. 라고 그쪽에서 뭔가 항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렇게 액션을 취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거 해프닝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주가가 급락 나와야 돼요? 그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두 번째, 여기 보면 일본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텀시 체결된 이유는 어쩌고 합니다. 예. 미국이랑 이미 텀시 체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사실 삼천당 제약의 공시 내용에 들어가면 텀시트 계약 체결한 걸 공시를 안 했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기사나 아니면 주주총회 있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미 밝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온 건 미국하고 텀시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빠르면 2026년부터 판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주주총회에서. 그러면 자, 팩트는 이거죠. 자, 팩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일본하고 미국의 지역의 파트너사랑 텀시 체결은 완료를 했지만 우리는 그 파트너사가 누군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 문구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예. 그러면 그냥 단순히 어쨌든 큰 회사랑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코딱지만한 회사가 어떻게 약품을 팔아요? 약품을 파는 거는 어차피 대형 회사들밖에 못 팔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각 병원들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중소업체들이 자기네가 계획된 병원이 몇 개나 있겠어요. 판매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원래 판매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가 다 있으니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사들의 사이즈는 우리가 꼭 궁금해하지 않아도 빅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 이 회사 이름을 빨리 알라 그래요?
중요한 건 텀시트 계약 체결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 일본 시장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는 거지, 그 회사가 누가 팔든 무슨 상관입니까? 삼천당자의 입장에서는. 예, 릴리가 팔든 화이자가 팔든, 예, 모더나가 팔든 누가 팔든 뭔 상관이야. 그거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거를 자꾸 알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돼서 삼천당자에서 이런 공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놀란가슴 소뚜껑 잡아먹는다고 주가가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타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들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조언은 뭐가 있느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내일 무슨 뭐 점방가가 나온다거나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팔지 마세요. 예, 어떻게 팔아?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꼭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요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20만원 내외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수익 중이야, 그럼 한번 팔아주세요. 왜냐면 이런 이슈 가지고 어쨌든 수급이 한번 꼬였잖아요. 그럼 수급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충격이 한 파동 더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8만원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나 20만원 내외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파세요. 그리고 분명히 수일 내로 제가 봤을 때 18만원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고, 만약에 저는 하다못해 이제 고점에서 샀어요. 물려버렸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팔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일단 급락세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좀 기다리셔야죠. 예. 근데 삼천당 제약이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면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는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붙기 시작할 거잖아요. 판매액의 50%, 55%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 어저께 목요일 날 자료 보셨다시피 일본이랑 몇 개 국가들 같은 경우 50%, 최근에 이제 유럽 9개국 같은 경우 55%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시작되면 그냥 바로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매출이 잡히잖아요. 근데 매출이 사이즈가 클 겁니다.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 근데 GLP 같은 경우도 텀시트 체결했으니까 이거는 그 더 이후에 매출이 발생되겠지만, 텀시트 체결한 건 저는 팩트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주가가 빠지면 분명히 저가 매수에 들어올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요. 일단은 장기전이다. 내가 일단은 본전 이상 올라갈 때까지 나는 장기전으로 가겠다. 차라리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추가적인 소식 나오면 이것도 제가 지금 분석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아니 텀시트 자체가 계약 체결된 게 아니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진짜 심장 덜컥 내려앉는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제가 재빠르게 다시 업로드 시켜드릴 테니까요. 아마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예. 그리고 삼천당제약 이외에도 또 좋은 종목들 계속 앞으로 업로드 시킬 거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